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입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웬 로그 분석 코드 구현하는 것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우리가 업무 담당자로서 필요한 문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았고 그 문제를 챗 GPT의 도움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기본 스토리로 한번 꾸며 보았습니다. 로그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업무에 활용해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전체적으로는요. 우리가 흐름 가운데 챗 GPT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할 것도 있지만 어떠한 식으로 협업을 하고 내가 필요한 문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로그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가시화하거나 분석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문제이니까 조금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입력을 해서 더 좋은 모델, 더 좋은 코드를 만들고 그것을 확인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보는 것. 이러한 흐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챗 GPT를 활용한 웹로그 분석 코드 구현하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 업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한번 스토리를 전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몇 가지 확인하고 스토리 안내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우리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 기초 이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역시 파이썬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가운데 파이썬 문법과 세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다. 주요 흐름 정도만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파이썬 개발 환경 구성은 이미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하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파이썬 개발 도구, 통합 개발 환경도 구성을 하고 파이썬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동작은 시킬 수 있다라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웹서버 또는 인프라 운영 담당자 혹은 보안 담당자라고 역할을 한번 가정해 보고요. 제가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무엇인가 분석하려고 그러면 웹 로그와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웹 로그, 아파치 로그조차도 어디선가 가져오거나 얻는 게 수월치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데이터나 혹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하고요. 그 샘플은 아래에 보여드리는 이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학습 등을 위해서 또는 특정 예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공개되어 있는 이 로그 파일을 가져와 사용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를 하자면요. 먼저 웹서버의 동작과 보안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런 가운데 로그 파일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알았다고 했으니 이제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을지도 역시 챗 GPT에 대해 물어봐 가지고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 그러한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가면서 세부 내용을 다듬기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생각을 구체화해 가고 그 결과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챗 GPT를 통해서 만든 코드를 이용해서 나의 생각이 맞는지 개념 증명을 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그러면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챗GPT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진행하는 내용을 함께 볼 건데요. 챗GPT가 만들어주는 생성해내는 텍스트는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게 나오면 제가 설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스토리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내용을 전체를 띄워놓은 다음에 나름대로 좀 실감 나도록 스토리를 입혀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보안 담당자이자 인프라 담당자로서 어떠한 식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에 아마도 정보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보안 쪽으로도 한번 뭔가 확인해 보거나 정보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인프라적인 운영에도 한번 참고해 보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챗GPT에게 나는 아파치 웹 로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구조와 특징을 예제와 함께 설명해 다오. 즉, 내용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아파치 웹서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서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로그 파일 구조가 다음과 같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IP 주소가 있고 날짜, 요청한 날짜가 있고 요청 메소드가 있고 어떤 URL 요청했는지 URL이 있고 프로토콜, 상태 코드, 기타 등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에이전트, 뭐라 그럴까? 에이전트, 즉 크롬으로 접속했냐, 그 다음에 뭐 사파리로 접속했냐, 특정한 장치에 접속했냐, 즉 유저 에이전트, 그쵸?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 정보, 예, 클라이언트 정보, 그 정보를 표시해주는 사용자 에이전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아파치 웹 로그 파일의 구조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중간에 생성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다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예제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담당자로서. 그래, 내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아파치 웹서버, 즉 웹서버 로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분석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보안 담당자인데 아파치 웹 로그를 보안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분석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 가운데서 필요성을 한번 도출해 봤고요. 그 가운데, 로그 파일이 중요하겠다고 한번 조금 더 집중을 해 봤고요. 그 정보를 찾아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하면 좋겠냐라고 스토리를 가지고 점점 생각을 구체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치 웹 로그를 보안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 생각이 맞았다. 우리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의적인 요청을 탐지하거나 IP 주소를 추적하거나 로그인 시도를 하거나 기타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에러 로그 등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한 5개, 6개 정도의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것에 조금 더 관심이 갔냐면요.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고. 혹시 악의적인 행위나 지속적인 공격에 해당되는 특정 IP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로그 파일에 남아 있다면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보안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좀 더 구체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밑에 부분은요. 챗GPT가 다 완성하지 못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완성을 시켜본 거고요. 로그 분석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보안 이벤트도 대응할 수 있고 분석 규칙도 할 수 있습니다. 웹 방어벽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른 건너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방금 생각을 정리한 대로 또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웹 보안 담당자로서 나는 웹 보안 담당자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부여한 거죠. 아파치 웹 로그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분석하고 싶다. 웹 로그의 접속 IP 중 공격을 의심되는 IP 목록을 출력.
이것을 위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잘 소스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곳에 공격으로 의심되는 조건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궁금한 게 원하는 그러니까 악성에 해당되는 악의적인 IP 목록을 기준으로 잡고 내 로그 파일에 있는 IP와 비교를 해서 분석하고 싶은 건데 그 기준이 되는 IP 자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조는 웹 로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분석한다는 전체 구조만큼은 잘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도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격으로 의심되는 소스 IP 주소를 가져와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격으로 의심되는 소스 IP 주소 목록을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수정해 달라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 제공해 줄 수 없다. 그쵸? 예,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능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프롬프트를 좀 더 변경해 준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하고 있어서 좀 실망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혹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대표적인 사이트를 알려달라. 그러면 혹시 사이트명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OWASP라든지 NIST라든지 이런 사이트만 알려줬고 저희의 니드에 우리는 지금 저는 의심스러운 악의적인 IP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놓은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내가 질의를 잘못했나? 의심스러운 IP 목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를 알려줘. 그랬더니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질의를 한 다음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챗 GPT에게 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마도 내부적으로 설정된 가이드라인이 있나 보다. 혹은 내가 이것을 우회해서 질의할 만큼의 프롬프트를 확보하고 있지 않나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검색을 해보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구글링, 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정도 사이트, 밑에 보시는 요 네 가지 정도의 사이트가 검색이 됐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요 내용을 인터넷 그 웹브라우저에 입력을 해봤더니 IP 리스트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정해 봤습니다. 웹 로고를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공격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알려줘.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취지로 프롬프트의 전제를 깔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제공한 IP 목록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해 달라고 하면서 4개의 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구성해 줬습니다. 이제 실제로 4개의 사이트로부터 IP 목록을 가져다가 전체 의심스러운 IP 목록을 구성을 하고요. 그 내용에 준해서 웹서버 로그를 즉 아파치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그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URL로부터 다운로드해서 IP 리스트, 의심스러운 IP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들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로그 파일과 IP 리스트를 가지고 아파치 로그를 분석하는 함수를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제시하긴 했지만 IP 목록을 다운받기 위한 URL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쵸? 그 내용에 준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그 파일 패스가 아파치 억세스 로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로그 파일로 대체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수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출된 게 있다 그러면 그 목록만 출력하라라고 그 IP만 출력하라라고 코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또 친절하게도 제가 좀 쭉 읊어드렸던 이 내용을 요약해서 또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네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니 실제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요 내용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아파치 로그 파일을 이렇게 예제로 가져온 게 있고요. 웹 로그 IP 체크라는 요 파이썬 코드에 그쵸, 여기 그대로 복사해 놓고요. 로그 파일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컴파일을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컴파일이라기보다 그러고 나서 소스 코드의 적절한 문법을 확인하고 또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임포트 리퀘스트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맨 위에 보면은요.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pip install request 명령으로 모듈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모듈을 설치했더니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코드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코드의 특정 라인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러 한번 이건 요청해 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IP 언더바 매치 그러니까 RE 서치 해가지고 이런 코드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줘 그랬더니 일종의 정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설명까지 한 상태였고요. 이제 한번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요. 동작을 하고 있고요. 자, 내용을 보시니까, 조금 아쉽게도 특정한 어떤 그 IP 리스트는 또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쪽에 로고가 나옵니다. 아마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제시한 4개 중에 하나는 IP 목록은 다운로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치 웹서버의 로그에 있는 IP, 소스 코드, 그러니까 소스 IP죠. 소스 IP, 클라이언트 IP 중에서 의심스러운 IP에 해당되는 목록이 3개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출력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챗 GPT가 알려준 대로 정말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확히 정리되어 있고 안정성, 그러니까 내용이 확인된 IP 목록, 의심스러운 IP 목록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거나 또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타당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접근 방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타당하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이 이렇게 그러니까 증명이 된 그런 어떤 효과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맞구나. 이런 방식으로 아파치 로그를 분석을 해서 의심스러운 IP를 탐지하고 보안에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과 개념은 맞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이후에 업무 혹은 이후에 보안 활동에 접목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아파치 웹로그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치 로그에서 또 다른 정보를 한번 분석해서 찾아보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관점에서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분포라든지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들이 요청한 서버 사이트, 즉 URL의 어떤 그런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각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파치 로그에서 클라이언트 IP를 추출해서 접속 회주를 기준으로 상위 5개의 목록을 막대 차트로 표시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능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바라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원하는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데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내용에 따라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줄 텐데 매프널리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제에서 경험했듯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pip 인스톨 명령으로 설치해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동작시키기에 앞서서 이 라이브러리 pip 인스톨 매플런리브를 이미 설치하려고 딱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매프널리브 가져다가 그쵸? 로그 파일로부터 IP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IP 중에서 상위 5개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플롯 그쵸? 막대 차트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가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볼게요. 아파치 로그 파일은 이렇게 구성했는데 이 로그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제 파일로 대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만들어 놓은 그 함수 2개 있었잖아요. 그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IP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추출한 IP와 함께 나는 최대 5개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막대 차트로 그린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도에 따라서 코드는 잘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우리 한번 이 내용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자, 그쵸? 막대 차트로 해서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IP별로 이렇게 5개, 상위 5개. 현재로 보면은 0.135로 끝난 IP가 500개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횟수로 요청을 해왔다부터 시작을 해서 0.135로 끝나는 IP가 약 100번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차트로 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 파일을 통해서 어느 IP로부터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후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파치 로그에서 URL을 추출해서 동일한 방식이죠. 조금 전에는 IP였지만 이제는 URL을 추출해서 상위 5개 항목의 분포를 이번에는 막대가 아니라 파이 차트로 표시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프런리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라고 챗GPT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URL을 가져오는 코드와 그 파이 차트를 그려주는 코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함수를 적절히 호출해서 동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자, 요 내용 그대로를 소스 코드로 옮겨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파이 차트로 표시해주는 코드이고요. 바로 실행을 하면은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잘 표시가 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우리 업무와 관련 있는 우리 업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화해 갈 수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적절한지 개념 증명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아파치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예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업무 담당자로서 웹 기반의 로그를 분석해 보겠다라는 문제 영역, 나의 과제를 정리했고요. 이것을 챗 GPT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입력해 봄으로써 확장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기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담당자인 내가 필요한 코드를 만들었고 그 코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챗GPT로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서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것과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챗 GPT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마치 협업하는 기분으로 협업하는 것과 같이 질의응답을 해나가면서 생각의 폭을 넓혔다 줄였다, 관점을 바꿨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생성된 내용이 나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또 실무에 활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챗 GPT를 활용해서 웹 로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